바쁜 당신이 알아야 할 모든 것 여기에 있습니다. KBS 1라디오 김성환의 시사야. 아시다시피 20대 대통령 선거 최대 화두 바로 청년입니다. 여론조사를 보면 모든 연령대 가운데 2030 세대의 부동층 비율이 가장 높습니다. 이 때문에 2030 젊은 세대가 대선 캐스팅 보트로 떠올랐고 여야 후보 모두 청년층 표심을 잡기 위해서 지금 안간힘을 쓰고 있는데요. 최근 2030 청년들이 뜨겁게 반응한 공약이 있었죠. 민주당 이재명 후보가 내건 탈모약 건강보험 적용 공약 얘기인데요. 오늘은 이재명 후보에게 이 공약을 제안한 권지웅 민주당 다이너마이트 청년선대위 공동선대위원장 연결해서 이 대선판의 화두로 떠오른 청년에 대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앞서도 제가 잠시 말씀드렸지만 네. 이번 대선에서 청년층 표심 잡기 위해서 후보마다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잖아요. 네네. 청년 선대위 역할이 더 커질 것 같은데 요즘 어떻게 활동하고 계십니까? 저희는 사실 청년의 문제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는데 저희가 좀 주목하고 있는 문제는 격차의 문제입니다. 격차요? 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정치권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나 혹은 아니면 목소리가 큰 사람들의 목소리는 정치가 가만히 있어도 들을 수 있지만 사실 멀리 있거나 아주 목소리가 작은 시민들의 목소리는 가만히 앉아서는 듣기가 어렵잖아요. 예. 그래서 저희가 이제 그분들을 찾아가는 프로젝트를 리스너 프로젝트라고 하고 있는데 네. 그런 프로젝트를 중심으로 해서 어떤 격차의 위기를 좀 넘어서게 하는 것을 중심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리스너 프로젝트에서 탈모약 건강보험 적용 얘기가 나온 거죠? 네, 맞아요. 맞습니다. 이게 엄청나게 지금 화제가 되고 있어요. 네, 저희도 이렇게까지 크게 시민들이 호응해 주실 줄은 몰랐는데, 네. 그러니까 저희가 그간 한 달 조금 넘게 시간 동안 한 800여 분을 인터뷰했어요. 그러니까 한 20분 정도를 걸쳐서 이제 인터뷰를 했는데, 네. 그 중에서 35세 경기 김포에 계신 한 남성이 제안해 주신 어떤 이야기예요. 네. 그러니까 당장은 이제 어떤 정책 제안이라기보다 이제 본인의 고충이었죠. 예. 그러니까 이게 탈모라고 하는 게 미용의 문제 같지만 사실은 자기에게는 되게 어떤 사회적 관계를 위축시키는 문제로 다가온다. 근데 그래서 탈모약을 먹어서 이 진행을 좀 늦추고 있는데 그 비용이 좀 부담스럽다. 네. 그래서 건강보험으로도 할 수 있을까요? 이런 대화를 나눴던 걸 네. 저희가 좀 정리해서 후보님이 저희가 만든 미래당사라고 하는 곳에 오셨을 때 네. 이렇게 설명을 드렸더니 예. 이제 이런 건 소확행 공약으로 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복을 주는 공약으로 한번 이야기해 보면 어떻겠냐라고 하면서 이게 이렇게 커지게 되었습니다. 이게 사실 구체적인 공약으로 아직 나온 건 아니죠? 네, 맞습니다. 아직 공약으로 발표한 상태는 아니긴 합니다. 근데 어찌됐든 이 논의가 나오고 난 다음에 2030 세대가 보내온 후원금도 많이 늘었다고 하는데 관련성이 있습니까? 저는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가 어제 탈모인 분들과 간담회도 진행했었는데, 네. 그러니까 이 문제가 사실 어떤 개인이 감당해야 될 문제라고 여기셨던 많은 분들이 이 문제를 정치권에서 다뤄준다는 것만으로도 되게 좀 되게 관심을 많이 두게 되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런 관심을 계속 보내시려고 아마 후원금도 많이 보내시게 된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네. 근데 일각에서는 탈모 공약이 현실성 없다. 재정부담 어떻게 할 거냐 이런 비판도 있거든요. 저희 지금 청취자분들도 네. 성형수술비는 어떻게 할 거냐. 네. 암으로 죽어가는 사람도 있는데 탈모까지 지금 의료보험 건강보험으로 지원하는 게 맞느냐 이런 의견들도 지금 주고 계시는데요. 네. 이런 비판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저는 포함해서 논의해야 될 되게 타당한 지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작년만 해도 제가 알고 있기로도 항암 치료의 어떤 치료가 보험에 포함됐다가 지금은 빠지게 되어서 올해부터는 그 치료 같은 경우는 보험이 적용이 안 돼요. 그래서 한 달에도 600만 원을 내야 되는. 근데 사실 생사를 달리하는 문제잖아요. 항암 치료 같은 경우는. 그렇죠. 근데 이제 그것과 비교했을 때 과연 탈모가 우선해야 되냐라는 질문 당연히 할 수 있고 저는 그런 상황까지 포함해서 탈모약의 일부를 건강보험 적용으로 더 확대할 거냐 말 거냐 논의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근데 조금 다른 면으로는 예를 들면 시대가 변하면서 예를 들면 건강으로 다뤄야 될 것들의 범위도 저는 달라진다고 생각하는데요. 네. 과거에만 해도 치매 같은 경우에는 그냥 그 개인의 가정이 감당해야 될 몫이었어요. 근데 이제 국가의 책임을 범위가 넓어지고 그럴 역량이 넓어지니까 사실은 지금은 치매를 겪으실 경우 국가가 많은 부분 책임을 져주고 있거든요. 네. 네, 저는 그런 변화의 하나처럼 지금 탈모가 어떤 상징을 가지고 논의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재정 부담이나 아니면 우선순위를 놓고 네. 같이 논의해서 최종적으로는 결정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직 좀 구체적으로 고민이 필요한 부분이 꽤 있을 네. 것 같아요. 예를 들면 네. 탈모라 그러면 어디까지 그럼 탈모 치료를 지원할 거냐 이런 문제들도 여전히 남아 있을 것 같고요. 네. 말씀하셨던 것처럼 지금 건강보험 적용이 되기를 기다리는 여러 가지 항목들이 있는데 우선순위를 어떻게 할 거냐 이런 거에 대한 지금 구체적인 공약을 만드는 작업은 하시는 거예요? 네, 지금 논의 중인데요. 예. 어제 이제 청년 탈모인가의 간담회를 하면서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질병성과 유전성을 나눈다고 했을 때 예. 사실 질병성은 이미 이제 그 보험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네. 근데 유전성이라 하더라도 약을 먹게 되면 그 이제 진행 속도가 느려지게 되는데 네. 사실 되게 젊은 시민들이 이제 유전적으로 탈모가 막 진행됐을 때 그것을 좀 늦추기 위해서 하는 행위. 예. 까지는 사실 포함해야 되지 않냐 이런 주장도 하시더라고요. 네. 그러면 지금은 그냥 질병성과 유전성을 나누고 보험 여부를 결정했다고 하면 어떤 시기에 어떤 유전성은 포함해야 되지 않냐 이런 주장을 하시는 건데 네. 이런 것들까지 고려하게 된다고 하면 어느 정도 합리적인 선을 찾지 않을까 싶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그냥 뭐 던져가지고 네. 다 적용하겠습니다 이렇게 될 성격은 아니라서 여러 가지 고민을 네. 하고 계시기는 하네요. 네, 네, 맞습니다. 청년선대위가 지난해 11월 24일 출범했잖아요. 네, 네. 그동안에 그러면은 기간을 따지면 한 달 반? 이 정도 지금 네. 활동을 하신 건데 네. 2030 세대가 가장 원하는 것, 이 쭉 청년들 얘기 들어보니까 어떤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사실 통상 알고 계신 것처럼 압도적으로는 주택 마련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십니다. 주택 마련. 네. 네, 그러니까 그건 꼭 이제 집을 꼭 사야만 한다 이렇게만은 아니고 내가 안정적으로 살 수 있는 공간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불안, 그게 없다는 불안 이런 것들이 되게 크신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이어서는 자연스럽게 일자리와 관련된 거 아니면 지역에 따라서 일자리가 있고 없고가 다르다는 것 이런 것들 많이 이야기해 주시고 근데 그 외에도 되게 생활적인 부분을 많이 이야기해 주십니다. 네. 예를 들면 자전거를 좀 대중교통과 연계를 강화했으면 좋겠다. 이런 것도 이야기해 주시고 어떤 청년 자영업자분은 최근에 코로나가 좀 길어지면서 노란우산이라고 하는 공제를 깨게 됐대요. 예. 근데 그럴 경우 다시 재가입하기가 매우 어렵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좀 저도 몰랐던 어떤 이런 이야기들도 듣게 되고 그래서 하여튼 되게 다양한 삶의 문제가 물론 이건 청년만의 문제는 아니겠지만 시민들이 겪고 있구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권지웅 위원장님이 예전에 민달팽이 유니언 활동으로 청년 주거 문제 관련해서 사회운동 하셨잖아요. 아, 네네. 그런 부분도 좀 도움이 되겠어요. 이런 부동산 문제 얘기 나올 때. 되려 이제 제가 원래 했던 활동이어서 더 적극적으로 스스로가 말 못하는 부분도 있긴 있는데, 네. 그래도 이제 저는 좀 시민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는 보증금 보호에 대한 어떤 요구가 되게 큰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건 완전히 깡통 전세로 날려버릴까봐 하는 불안도 있지만, 네. 그게 아니라 저희가 특히 전세의 경우에는 이사할 때 보증금을 제때 받아야 다음 집에 제때 줄 수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이 되게 불안전한 문제, 그래서 그것 때문에 이제 집주인이 좀 부당하게 수리비를 요구해도 줄 수밖에 없는 문제, 이런 것들 좀 많이 듣게 되는데, 네. 이런 문제를 좀 더 깊이 다뤄볼 필요가 있겠다 싶습니다. 지금 이제 단순히 이런 의견만 듣는 건 아니잖아요. 지금 네. 이제 탈모와 관련해서 구체적인 공약을 고민하고 계시는 것처럼 청년들이 제안한 부동산 관련 공약들을 다 모아서
구체적인 네. 대선 공약으로 다 발표하시는 건가요? 일단은 공약 자체는 정책본부가 최종으로 검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좀 의견을 종합해서 정책본부랑 협의해서 아마 늦지 않게 발표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민주당 상황과 관련해서는 여기서 좀 얘기를 마무리하고요. 네. 최근에 국민의힘 상황과 관련해서 얘기를 좀 나눴으면 좋겠는데 네. 윤석열 후보가 선대위 쇄신안 발표했고 그 직후에 청년 간담회 또 이 참석을 하려고 했다가 지금 불참을 한 것 때문에 사과하는 일도 있었잖아요. 네. 그리고 네. 청년 보좌역들과도 간담회를 가졌는데 네. 윤 후보의 이 그 청년층에 대한 어떤 그 표심 잡기 행보라든가 공약 네. 이런 거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아마 윤석열 후보께서도 청년들의 마음을 살려고 진심으로 노력하시는 건 있다고 생각하는데 예. 근데 지금 그게 그 진심이 잘 전달되고 있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번에 이제 그 청년과의 간담회에서도 사실은 뭐 주최 측에서는 원래 참여하기로 한 게 아니다라고 해명을 하긴 했지만 네. 사실은 거기 온 청년들은 다 윤석열 후보가 참여한다고 안내받고 오셨던 것이고 네. 그러니까 지금 캠프가 사실은 청년을 맞이하기에 준비된 상태가 아니라 우왕좌왕하고 있는 상태고 예. 그리고 좀 야심차게 청년 보좌역들을 뽑았는데 저는 청년 보좌역 자체는 꽤나 이제 도전적이고 기대해 볼 만한 제도라고 생각했는데 네. 이번에 청년 보좌역에서 스스로 정책본부에 계셨던 청년 보좌역이 사퇴하셨어요. 네. 후보 교체가 필요하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면서 나갔고 또 청년 보좌역과 간담회에서도 한 분이 아예 자리를 박차고 나가셨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걸 보면 적절히 캠프 내에서 청년들과의 소통이 이루어지고 있지 못한 것 같고 그리고 캠프 밖에 있는 청년 시민과도 잘 만나지고 있는 상태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근데 청년 정치 활성화를 고민하시는 위원장님 입장에서 네. 이 영선 30대 당대표 이준석 당대표가 최근에 이제 국민의힘 내부 이제 윤석열 후보하고 갈등 벌이고 이것 때문에 뭐 당대표 사퇴 요구까지 좀 받기도 하고 그런 상황이었잖아요. 네. 이런 네. 모습이 좀 남달리 보일 것 같아요. 네. 어떠세요? 이게 사실 청년 정치에 대한 요구는 굉장히 많았는데 그 정치권이 안 받아들인다고 하는 비판이 많아서 좀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했는데 너무 불안하다 이런 얘기를 지금 가고 있거든요. 저는 앵커께서 말씀하신 대로 많이 안타깝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그 이제 최근에 있었던 갈등 그러니까 이수진 공보단장과 당시에 이준석 상임선대위원장의 어떤 대화 내용을 보면 저는 이준석 상임선대위원장이 그냥 상식적으로 할 수 있는 요구를 했다고 생각해요. 본인의 지위에 맞는 요청을 했죠. 근데 그것이 이제 부당하게 거절당하고 그것을 좀 해결해달라고 이준석 대표가 윤석열 후보에게도 좀 공개적으로 요청을 했는데 네. 윤석열 후보께서 그것을 적절히 조정하지 못했었어요. 네. 그러면서 이준석 대표가 거기 나오게 되었죠. 근데 이런 일련의 일들을 보면서 만약에 이준석 대표가 젊은 정치인이 아니었어도 똑같은 일을 겪었을까? 뭐 이런 생각들도 조금씩 하게 됩니다. 그래서 물론 이제 이준석 대표가 약간 이제 밖에 나와서 뭐 당의 문제를 이야기한다거나 이런 것들이 당내에서 좀 불편할 수는 있어도 대표의 지위를 가진 자라고 여겼다면 네. 훨씬 더 진중하게 대했어야 되는 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건 뭐 어느 당을 평가하는 문제를 떠나서서 네. 청년 정치가 앞으로 좀 더 활성화하는데 어떤 방향으로 좀 긍정적인 영향을 좀 미쳤으면 하는 바람들을 아마 많은 분들이 하시지